오늘은 녹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는 홍삼을 했고 오늘은 이제 녹용을 할 건데, 지금 홍삼하고 녹용은 지금까지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더울 때 우리가 건강기능 식품을 해서 꼭 섭취를 해주면은 이 한여름을 갖다가 아무 이상 없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건강기능 식품 중에 하나라서 오늘 녹용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녹용에 대한 건 다 아시는데 중간중간 우리가 잊어먹었거나 까먹었던 부분들,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녹용은 지금도 많이 고객들한테 홍보하시고 권장해 주시면은 고객들이 드시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아주 좋은 먹어줘야만 되는 그러한 건강한 식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 자료는 지금 본사에서 강사님이 준 교육 자료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오늘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세상 만물의 이치이나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아래의 것을 끌어올려주는 상승과 생장의 에너지. 약간 어려운 말인데 보면은 지극히 단순한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기엔 그렇고 중력이잖아요, 중력. 중력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건데, 우선 세상의 이치로 판단하는 거는 한의학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의 것을 끌어올려주는 상승과 생장의 에너지. 한 번 더 볼게요. 상승과 생장의 에너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만물의 이치이나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아래의 것을 끌어올려주는 상승과 생장의 에너지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녹용이나 홍삼 같은 그러한 건강의 식품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혈액이 이렇게 갔다가 신장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좋은 걸, 나쁜 거를 빼고 좋은 거를 끌어올려주는데, 그 끌어올려주는 그 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보강시켜 줄 수 있는 게 홍삼과 녹용, 그리고 우리 한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공진단, 기와 혈을 갖다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처방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폭포가 물이 떨어지는데 물을 갖다 끌어올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켓도 발사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뿜어내고 올라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그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게 녹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건 왜 떨어질까요? 지금같이 여름에 더울 때 땀 흘리죠. 양기가 굉장히 부족할 때잖아요. 이때 양기를 채워서 또는 양기를 만들어 가지고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힘이 양기인데, 그 양기를 보강시켜 줄 수 있는 게 녹용과 홍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저기 사슴이죠, 사슴 같기도 하고, 술록인가 이렇게 될 때 녹용인데, 녹용을 한의학에서는 두자, 재양, 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자, 재양, 지회 해석하면은, 두는 머리 두자고요. 머리란 것이, 이 것자거든요. 머리라는 것은 재양, 모든 양기가, 이 지자는 가로 해석하면 돼요.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머리에. 그래서 한약에서는 녹용을 두자, 재양, 지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모든 기운이 머리에 모인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슴의 뿔이 그렇다. 온 몸에 내재된 양적 기운이 따뜻한 피를 통해서 단단한 뼈를 밀고 올라가 머리를 뚫고 외부까지 튀어나온 모습이다. 그리고 사슴의 뿔은 다른 동물의 뿔과는 달리 피부가 부풀어 오른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쭉. 그래서 뿔 속에 많은 양의 혈관과 골수가 충만해 있다. 사슴의 뿔은 상승하는 양기의 응집체인 셈이다.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떨어진 기운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힘이 녹용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밑에서 쭉 머리까지 올라가는데 머리 끝에서 이게 너무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피부를 뚫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녹용의 원리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슴의 녹용을 잘라보면은 굉장히 피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는 모세혈관도 있고 양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궁골 있죠. 궁골에는 뭐가 많다? 각종 성장 인자가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궁골이 가장 비싸거든요. 자, 볼게요. 그래서 녹용과 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뭐 여기
미셸이도 녹용을 많이 섭취했다고 그러고요. 팽조 같은 경우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엄청나게 오래 산 800년을 살았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냥 책자, 저기 어디 장자 이런 책자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장 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하루에 몇 cm씩 성장할까요? 이 녹용은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성장한대요. 하루에 몇 cm 성장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3cm씩 성장한대요. 3cm. 그러면은 보통 세 달 정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세 달 정도 하면은 한 90cm 되잖아요. 그죠? 90cm 다 되면은 요거 이제 떨어져 나간대요. 떨어져 나간대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그 녹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녹각. 녹각이라고. 녹각. 잘란 걸 녹각이라 하고. 네. 녹각은 녹용과 녹각의 차이는 오래됐냐 안 오래됐냐. 녹용은 한 60일 정도 됐을 때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녹용이에요. 그리고 90일 됐을 때는 뭐 잘라내거나 한 뭐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90일 정도 됐을 때 나오는 그 녹용은 녹용이 아니라 녹각이라고 합니다. 오래돼가지고 딱딱해져요. 효과가 없네. 아무래도 그렇게 싸요. 그래서 보통 이 녹용을 만들 때는 60일 됐을 때 잘라내가지고 이거를 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녹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분골,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분골에는 각종 성장 인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는 면역력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면역, 기능, 조혈, 작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피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티? 네. 우리 몸에 혈액이 계속 돌잖아요. 피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간? 피가 주로 만들어지는 거. 피는 막 피가 흘리면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마르기도 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피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피를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뼈입니다. 뼈 속에서 만들어져요. 우리 뼈 속에 있는 물질을 뭐라고 그러죠? 골수라고 하죠. 골수. 뼈 속에 있는 게 골수잖아요. 그 뼈 속에 있는 골수에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혈모세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만들어줘요. 피를 만들어주면은 그 피가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 뼈 있죠? 뼈에도 혈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나와가지고 우리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뼈가 건강해야 되네 그럼. 뼈가 엄청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뼈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지.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뼈 속에는 골수가, 그래서 우리가 골수 채취할 때 바늘 긴 거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뽑잖아요. 그게 골수 채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줄기세포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조혈작용이라고 하면은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입니다. 녹용을 섭취하게 되면은 조혈작용도 굉장히 좀 증대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런 성분들이 어디냐면 상대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대에는 중풍이나 당뇨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에는 맨 밑에 여기는 칼슘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골이 비싸니까 분골만 먹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분골, 상대, 중대, 하대 전체를 다 먹어야지만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골만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원래 한방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본초베이 분신자도 아시죠? 네. 어떤 하나의 약재가 그거를 먹으면 좋은 게 아니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같은 약재를 섞어야지만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용의 대표적인 기능은 다 아시는 것은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뇌기능 증진, 노화 방지. 우리 홍삼하고 거의 똑같아요. 홍삼하고 거의 똑같은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삼은 꾸준히 드시는 건강식품이고 녹용도 꾸준히 드시면 되는데 저게 정확하게 힘드니까 녹용은 내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피부에 바르는 앰플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녹용을 드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녹용의 효능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녹용에는 GAG라고 하는 그런 영문으로 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녹용에는
녹용에 들어가 있는 메인 성분 두 가지가 뭐냐면은 GAG라는 성분 하나하고 CR산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콜라겐도 들어가 있고 각종 아미노산에 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GAG하고 CR산, 제비질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CR산이죠. 우리 제비질 추출물이 어디 들어가 있어? 우리 비컨 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CR산 같은 경우는 면역에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은 CR산이에요. 그래서 녹용에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기를 보강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여기 보면 B세포하고 T세포가 나와 있죠. 우리 면역 계통하고 관련된 세포입니다. B세포, T세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T세포는 우리 군대에서 얘기하면은 특수부대 있죠. 특수부대. 저기 아주 나쁜 균들이 막 침투해 와. 그럼 T세포가 가가지고 얘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T세포고, B세포는 우리 좀 뭐라 그럴까, 좀 예비군이라고 할까요? 뭐가 좀 나쁜 균이 들어오면 얘네가 가가지고 얘를 막 살펴. 그래, 이런 균이다 하면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다가 또 이런 정보 기능을 갖다 T세포한테 전달해줘요. 그럼 T세포가 야 이거는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으면 T세포 가서 바로 죽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네 참. 면역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세포, T세포. B세포와 T세포를 갖다가 소화 기능을 갖다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녹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진다 라는 부분이고, 여기는 비장세포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비장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등 뒷판에 있는 비장이잖아요. 비장은요 면역력하고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나쁜 세균들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필터링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비장의 기능인데, 이 비장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녹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아주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이 녹용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암 발생 전이를 억제해주고 암 잡는 녹용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홍삼의 RD3하고 거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방지하거나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거나 제거해주는 성분이 뭐냐면은 아까 녹용에서 GAG라는 성분 있죠. 그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GAG라는 성분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활성화시켜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암 발생을 예방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뇌 기능 증진입니다. 이거는 장기 기억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덩어리인 베타 아밀로이드죠.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고 신경섬유 얽힘을 유발하는 타우브 단백질의 인산화 감소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계속 형성되면서 우리 뇌에 있는 건 세포를 갖다 갉아먹는다는 얘기,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베타 아밀로이드만 잘 잡아줘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어떤 그 포커스는 전부 요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장기 기억 개선 효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방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기억하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잠깐 기억하는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 이거는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녹용이 또 한 기능이다. 그래서 뇌의 기능까지 같이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치매 때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녹용을 드시면 홍삼보다도 한국에 있는데 50 넘으면 조금 더 나아요. 기본 아니야. 조금 더 제가 봐서는 좀 좋아지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같이 해준다는, 노화 지표가 있고 다양한 노화 억제 효과가 있는데, 녹용을 먹게 되면 활성산소 예방되지, 암 예방되지, 양기 끌어올려주지, 몸이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노화도 늦춰지거나 예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혈색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몸이 좋아지면 얼굴도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노화를 억제해주는 물질을 갖다가 감소시켜주거나 억제해준다 그런 내용인데 그냥 그렇게 쉽게 노화 방지, 노화를 예방시켜주거나 늦춰준다라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녹용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녹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조선시대 왕의 후궁들이 자식들에게 녹용을 먹이기 위해서 막 훔쳐냈는데 이 훔치는 걸 갖다가 아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모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는 녹용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력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영양소 흡수력이 좋아지는데 이게 뭐 살이 찐다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녹용하고 전혀 관계 없다라는 맛이 거고요. 좋아지나? 녹용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고 입맛이 좋아서 딴거 먹어서 살이 찐다는 근데 그 녹용을 거예요. 먹으면 입맛이 사니까 결국은 그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입맛이 없어야 되나? 그래 입맛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이 드니까 입맛 없는 것도 고민을 하시더라. 뭘 먹어도 맛이 없대. 그러면 입맛도 있고 살도 안 찌려면은 요거 걸어주세요. 식욕 억제제. 식욕 없대지. 같이 먹어야 돼. 오르면 탁 이겨주는 거.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녹용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녹용이 열이 많은 약재이긴 하지만 배꼽 안의 간전 부분에 열을 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분명히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녹용은 국내산이 좋다. 이런 거는 녹용의 질은 사슴의 생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광활한 청정, 자연적 경목대로 길러진 뉴질랜드산 녹용이 세계 녹용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 텔레비에 많이 나올 거예요. 뉴질랜드산 녹용. 녹용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보시면 안 죽는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녹용은 여름에 효과가 없다?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녹용 및 한약은 여름에 기온이 허할 때 먹어두면 가을에 식욕이 돋고 겨울철 감기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녹용은 땀으로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신장, 비장, 폐장에 저장되어 있다가 병적인 증상에 항병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신장, 비장, 폐장 이런 데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항산화 효과 요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성분들이 몸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게 나중에 계속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효과가 없다 이런 거는 완전히 적이고,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은 나는 홍삼을 여름에 먹을 때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러면 녹용을 추천했어요. 이건 녹용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용의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원산지가 뉴질랜드산 있다. 그리고 60일 햇녹용을 궁궐부터 전부 담아낸 유행가 맞습니다. 햇녹용, 햇은 뭐죠? 그 해에 나온 걸 갖다가 햇이라고 그러죠? 햇녹용. 그리고 녹용의 주요 기능 성분을 한 포에 충분히 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맞고요. 섭취 후 빠르게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전문 처방이 맞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10장 생각해요. 녹용을 드시면은 녹용도 이게 녹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우리 거는 18만 원이고 지금 40일 중량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저희 거는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녹용이고 60일 햇 녹용 사용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일 돼가지고 잘라야지 녹용의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90일 녹으면 녹각이다.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효 녹용의 1.2년 효과 극대화했다. 1.2년 효과.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녹용의 유용 성분, 아까 얘기했던 GAG라는 성분하고 CR산, 요거를 극대화시켰다. 이게 메인 성분인데 이거를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발효를 시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신 자산을 이용했다. 신장의 허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어떤 용용인데 이거를 체감을 좀 느끼게 좀 효과를 흡수력이나 어떤 추가적인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분신 자산 성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뉴질랜드산 녹용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대를 사용했습니다. 60일 햇 녹용 전대, 궁궐, 상대, 중대, 하대 정보를 사용했다. 전대를 사용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효력이 1.2량인데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녹용에 유산균을 통해서 발효를 했습니다. 효소도 집어넣습니다. 흡수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발효를 했더니 아까 녹용에 들어가 있는 GAG 성분이 67%만 증가하고 그리고 CR산 성분도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녹용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보다 저희가 나오는 발효 녹용은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성분을 더 67%, 20% 정도 메인 성분 꿀을 올렸기 때문에 녹용이라도 같은 녹용이라도 먹으면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다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만 제가 정리 다시 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녹용을 발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녹용을 발효하는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풍미가 좋아진다. 자, 발효 과정에서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는 한약내 전분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당이 만들어져 쓴맛이 줄고 풍미가 개선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효를 하게 되면 한약에도 전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분에 의해서 전분이 효소에서 분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당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 그럼 여기 보면 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뇨의 당 수치를 올리는 거는 당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당이 있고 하나는 다당이 있습니다. 우리 쌀밥이나 이런 걸 빵 많이 먹으면 당 올라가잖아. 이거는 그 당이 단당류라서 그래요. 다당류는 당이 안 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당이라는 거는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절대 녹용을 드신 다음에 당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약 내에 있는 전분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가지고 이게 다단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이 올라갈 염려 전혀 없고, 그리고 대신 맛은 달달한 맛이 난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 흡수율이 높아진다. 녹용을 발효하게 되면은 세포 간 결합이 끊어지면서 잘게 쪼개져 세포 속 유효 성분까지 추출돼서 추출율을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용의 가장 메인 성분 끌어내는 추출률을 딱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녹용을 한의원에서는 녹용 한 첩, 두 첩 할 때 녹용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달이냅니다. 달여서 거기에 액기스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물에 달여가지고 녹용에 있는 액기스가 많이 나올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서는 그거 말고 이것저것 막 다 섞어 넣는 거예요. 분신자자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녹용의 성분이 과연 얼만큼 나오는지 그 수치적으로는 한의사는 몰라요. 대충 나온 것만 알지. 근데 저희 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추출율을 90% 이상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녹용의 메인 성분을. 그래서 체내 흡수율까지 높아지고 양질의 녹용을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발효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고, 셋째는 효소로 인해서 항산화효과가 생긴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항산화 효소가 피부 개선, 노화 예방, 혈액 및 체내 노폐물 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효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모르는 굉장히 많은 성분이 또 추출이 되면서 굉장히 저분자로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녹용 본연의 효능을 극대화한다. 발효는 약효가 휘발되는 것을 억제해서 수십 배 보충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발효를 하게 되면은 분자 굉장히 짧게 쪼개지면서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데,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응축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발효를 시킨 걸 먹어야지만이 우리 몸에 더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발효시켜가지고 액기스 넣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비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째는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독성을 또 제어할 수 있다. 왜냐면은 발효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도래되고 없어지니까 깨끗하게 더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효 시에는 미생물 발효와 두 차례에 걸친 정밀 영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농약이나 중금속 등 나쁜 물질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발효 녹용이 유산균 비율에 굉장히 좋아진다. 발효 녹용을 섭취한 결과 유산균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유산균 비율이. 자, 장내 뒤에다 섭취했더니 장내 유산균 비율이 발효 녹용을 했을 때 37%, 일반 녹용은 26%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 10% 이상 정도는 유산균, 장내 유산균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용을 먹을 때도 일반 녹용보다는 발효 녹용 중에서도
검증된 아주 확실한 대일제 녹용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할 수 있게 여러분들 좀 홍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녹용이 발효 녹용인데 발효 녹용의 가장 장점을 갖다가 여기 잘 설명해 놓은 글 같아요. 이거를 이따가 제가 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가끔 보시고 고객분들한테도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는 여기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신 자사가 들어가 있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강황, 황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10여 가지 또 한방 소재를 또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흡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에 녹용의 어떤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발효 녹용을 먹었더니 피로회복 개선이 90% 이상 체감을 하더라. 녹용을 먹어서 바로바로 체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녹용을 좀 피로에 지치고 힘든 사람한테 녹용을 먹잖아. 바로 먹이면은 한 10분이나 20분이면 좀 좋아졌다, 가떨어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발효 녹용 1.2냥 한 냥에 씌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18만원 18만원이고 41분은 20만원입니다. 녹용 한 냥을 보면은 녹용 한 냥에 우리 거는 3.344 원물 기준 1.5 여기는 정관등이죠. 1000녹톤 녹용 한 냥은 3.36 원물 기준 포당 1g 들어가 있어. 우리는 1.5g. 요거는 어디 홈쇼핑에 나오는 이경제 있죠? 이 사람 거는 1.26g이에요. 녹용 한 냥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홈쇼핑 다 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싸게 파는 거는 원료가 그만큼 값어치가 싸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정관장법보다도 우리 꽤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녹용 저 함량 우리는 3.3인데 1.6이면은 2분의 1도 안 되네. 그럼 녹용 6g 들어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녹용 함량 있죠. 녹용 함량을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녹용을 만들 때 그 녹용 있죠. 실제 원물 녹용이 얼마큼 들어갔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3.344 3.36 진짜 녹용 그 나오는 거 있죠. 덩어리가 얼마큼 들어가 있냐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한 포에 녹용이 1.5g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효를 시켰더니 녹용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있죠. 그런 성분들이 1.5g 포당. 그래서 우리 거는 한 냥에 씹어서 할 때 1.2냥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녹용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아요. 딱 적당량만 딱 드시면 되는데 녹용을 좋다고 해서 많이 먹게 되면은 포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원물 녹용 있죠? 녹용 같은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설사도 하고 뭐 배탈도 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적절한 양만 드시면 된다. 보면 되고 우리 녹용은 1.2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한 냥이 37.5g이에요. 한 냥이 37.5g인데 우리께 한 포당 녹용이 1.5g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30일 하면은 45g이잖아요. 45g. 한 냥이 37.5g이니까 1.2냥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한 달 30일치를 먹으면 녹용 1.2냥을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녹용 1.1냥이나 2냥 정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여기 15만원 돼 있는데 보통 한 30만원에서 좀 비싼 거는 70만원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거는 1.2냥이다. 1.2냥. 그리고 만들 때부터 여기는 녹용 한 냥에 3.3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한 5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1 들어가 있는 것도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냥을 여러분들 보실 때 녹용 한 냥을 보고 원물 기준 한 포당 몇 그램 정도 들어가 있는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3.3 정도 되는 거는 우리가 하루 권장 섭취량 먹었을 때 효과를 발휘하시는 양 기본 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 달씩 먹었을 때는 1.2냥을 먹은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형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형분. 3.5. 네, 그 고형분이 녹용 실제 녹용 있죠? 녹용 덩어리가 얼마큼 들어가 있는 그 양을 나타내는 고형분이에요. 고형분이고 그리고 우리 거는 원물 기준에 포당 1.5g이라고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거는 본사에서 나온 자료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1.5g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포에는. 우리는 퍼센테이지로 또 나와 있어. 네, 그걸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녹용 함량을 볼 때는 고용분 있죠. 거기 얼만큼 최소한 제가 봐서는 3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1은 너무 낮은 거고 그러면은 저 뭐야 홈쇼핑에 파는 그 이정제인가 아니 뭐지? 1 들어가 있는 게 그거는 무조건 없는 애더라. 그러니까 네? 싸잖아. 싸잖아요. 근데 싼 게 비싸. 이경제가 하는 거는 녹용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한방제 좋은 분신자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도움은 돼요. 근데 녹용의 가치의 어떤 도움은 그냥 좀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결국은 저 녹용 함량이라는 거를 녹용을 발효시켜서 그거를 넣는 거잖아요. 그 그렇지. 분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녹용 함량은 원물은 똑같이 덩어리는 한 이 정도씩 들어가는데 우리 거는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함량을 나중에 보니까 1.5g 정도 되더라. CR산하고 아까 그 GAC 성분하고 녹용에 들어가는 성분도 근데 있죠. 저기 정강자는 26만 원이야. 원물이 똑같은데. 그리고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그냥 한 포당 1.5에서 한 달 먹으면은 녹용을 얼만큼 먹냐 1.2냥 정도 섭취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자료를 우리 그 한 장에 요거하고 또 우리 그 공고라고 다 들어가는 거하고 효능하고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긴 제가 한 한데 장으로 아까 그거 하고 요점 정리를 요거 하고 해서 정리해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1.2년 요거는 요거는 괜찮아요. 집어넣으면 그래야 확실하게 비교형이 있어야. 그렇지. 1.2량을 그럼 g으로 따지면 몇 g이라는 거 아까 1.2냥은요 몇 그램 정도 되냐면은 45g 정도 돼요. 45g. 한 장이 그 녹용 한 장에 37.5g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 45g잖아요. 한 달치 먹으면 여기에 1.5g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럼 한 달 30일치 먹으면은 1.2냥 계산하면 계산법 아시죠? 한 장은 37.5예요. 그럼 1.2 곱하면은 45 정도 나와요. 그래서 1.2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프린트 고객한테 주지 마세요. 나중에 아유 막 괜찮아. 나오니까. 네. 우리 고객인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우리 사장님 걱정이야. 근데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영업이 되냐고 자극을 줘야 하지. 자, 그래서 세일자법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뉴질랜드산 60일 행동경을 전부 담아 발효하고 LG만의 분신자산 원료를 무한 한방 처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한 달치를 먹게 되면 녹용 1.2냥을 섭취하게 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러시아산, 그 다음에 뉴질랜드산 이랬을 때 어느 게 더 좋냐 이랬는데 이제는 러시아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수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러시아산